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딱 30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화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혁신은 무엇인가? 혁신은 이 혁자가 가죽 혁자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은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하나의 가치관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과연 언제인가?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은 22년 동안 라이온스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못 해본 것이 제가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1년 후에 라이온스 클럽 회장이 되시는 그 1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화양연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10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10개월 동안 내가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할 때 어떠한 비전과 희망과 그리고 열정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지도자를 할 수 있는지 10개월 동안 준비하는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길이 어디인지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 김선호 연수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봅니다. 하교 역수, 시작. 하교 역수. 배움이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노젓는 것과 같다. 학문이 이렇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점 퇴보화가 많은 것입니다. 계속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데 이것에 퇴보하지 않고 이 물줄기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계속 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노를 저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상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즉 연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 내 이세를 낳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의 공부, 우리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교 역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교 역수. 배움이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노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사자성어는 이것이 있습니다. 빨리 제가 한글 뽑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관계 있는 분들이 회장 취임을 하면 이 대관소찰이라는 글을 크게 써서, 족자에 크게 써서 이 글을 선물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과 그 목적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선물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대관소찰.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대관소찰. 무릇 지도자란 크고 넓게 보되 작은 일도 잘 관찰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빨리 한글로 바꿔야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충효대학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한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면에 명심보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적금 이유 자손, 시작. 미필 자손 능진수. 이 적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적금 맞습니다. 은행에 쌓을 적자예요. 쌓을 적자.
그러니까 쌓을 적자 쇠금자, 즉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자식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재산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적금 이유 자손, 미필 자손 능진수.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재산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볼까요? 적서 이유 자손, 미필 자손 능진독.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미 명심무감에서 그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금 이유자손 미필자손 능진수, 적서 이유자손 미필자손 능진독이니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바로 라이온스 정신과 가치를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정신 1번이 무엇인가요? 봉사하는 것이잖아. 봉사하는 것. 그 봉사라는 것이 바로 충효예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충효예가 뭐냐?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에 예를 다한다.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전제 군주 시대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나라에 충성하느냐? 충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나라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더 축약을 하면 충효예는 사랑이다. 라이온스의 기본적인 가치는 위서브,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의 기조에 깔려있는 그 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충효의 가치도 사랑이고 라이온스의 가치도 사랑이고 바로 재산을 물려주고 책을 물려주고 이것이 바로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라이온스의 가치와 정신. 자, 한번 해볼까요? 라이온스의 가치와 정신. 이것을 물려주면은 그 라이온스의 가치와 정신으로 사랑의 꽃을 피워서 내 재산도 지키고 학문도 연마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연설을 잘하려면,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많은 글을,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의 정신과 가치는 기업 정신에도 필요하고 국가 정신에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 정신에도 필요한 가장 고귀한 가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저와 브루투스. 시저는 로마가 낳은 가장 위대한 황제가 시저일 수도 있고 로마의 민주주의를 가장 파괴했던 황제가 시저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외세의 이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어느 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저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이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올라온 의원들이 그거 하지 말고 이제 평화롭게 대화를 통해서 반란군을 설득시키자, 이런 원로원 의원들의 의견들이 시저 황제에게 전달되자 시저 황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저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게 일본 명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결정되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이제는 후회할 필요도 없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시저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란군을 제압하고 나서 반란군을 제압했다고 로마 원로원 의원과 로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시저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명문장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내가 와서 보았다 반란군을. 내가 여기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리고 반란군의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 싸워서 이겼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짧고 절제 있고 임팩트 있게 다른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기본적인 자세다. 그 다음 세 번째 명언은 이것입니다. 이제 시저가 반란군을 제압하고 오자 로마 시민들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시저 황제가 외국의 반란군을 진압하러 갔을 때 서양의 가장 아름다운 미인의 대명사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로 왔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바로 5살 먹은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로마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바로 시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집트의 여왕인 자기들의 식민지 여자가 로마의 황제인 시저의 아들을 손잡고 나타나니까 결국은 시저의 후계자가 우리의 식민지였던 바로 천민의 아들이 우리들의 황제가 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시저를 우리가 제거해야만 한다 라고 모의를 할 때 어느 누구도 시저가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친위대가 시저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로마 원로원 의원들은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바로 시저의 가장 친한 친구 브루투스를 지명했습니다. 당신이 시저와 가장 친하니 시저를 암살하라. 이것은 당신의 친구이기 이전에 로마의 폭군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로마의 민주주의를 살린 민주투사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는 고민과 고민 끝에 시저를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개선 장군처럼 딱 달려올 때 브루투스가 시저에게 달려가서 안으면서 어떻게 찔렀느냐. 앞에서 찌른다 하면은 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 비도 앞으로는 웃으면서 뒤로 달려가서 칼을 겨누니까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루투스가 시저를 살해하자 그때 나온 시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게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라도 너가 나를 배신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측근이 나를 배신할 때 쓰는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손자병법에 나온 말이 소위비도, 그래서 나온 말이 아까 말한 소위비도, 이제이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무찌른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한다. 이제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 차도살인. 내가 직접 살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살해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고 힘든 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대도문문 가장 크게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가서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과 그리고 꿈과 희망을 완성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제가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충무고 이순신 장군은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 전략과 그리고 그 병사들을 이끌고 가는 그 리더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일본군에게는 정말 가장 무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대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음흉한 음모, 간계, 이간질, 위계 이런 말이 많이 떠오르잖아. 역시 일본은 똑같이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 거짓된 정보에 응하지 않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균이라는 분이 이순신 장군을 상소문을 올려서 처형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통영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약 11일 동안에 바로 죄인이 들어가는 그 수레에 양손을 묶인 채 압송되었습니다. 압송되자마자 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친히 임금이 친히 재판장이 되어서 바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문무백관이다. 문무백관. 문무백관. 이것은 문관 100명, 무관 100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행정부, 장차관들, 그리고 군사들, 군인들, 장성들, 무관. 이래서 문관 왼쪽에 100명, 오른쪽에 무관 100명이 쫙 나와서서 전하의 어명을 어긴 이순신을 처형하시옵소서 라고 아침 저녁으로 선조대와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원희 정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 전쟁 중에 장수를 처벌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명을 어긴 것은 확실하니 이순신을 삭탈 관직하여 백의 종군해서 조국에 그리고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선조 임금도 정승이 이렇게 이순신의 처형을 반대하니 정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순신을 삭탈 관직하고 백의 종군하도록 하여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4월 1일 날 백의 종군을 했는데 4월 11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지 아산에 살고 계신 어머니를 바로 통영으로 모시고 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봉양하고 인사를 드렸던 가장 용맹한 장군이면서도 가장 효자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순신 장군이 삭탈 관직당하고 백의 종군한 그 모습에 너무나도 시리에 빠져서 결국은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8월 18일 날 12척의 배를 인수받습니다. 이 12척의 배는 원래 일본군과 싸우다 남아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원균이 일본군이 계략에 빠져서
원군이 같이 총사령관, 삼도수군 통제사로 나갔던 그 전투에서 조선 수군이 한 척도 남기지 않고 다 왜군에게 격파당했습니다. 이 12척의 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쟁에 나가다가 중간에 빠져서 도망가서 숨어있던 배였습니다. 이 배 12척을 탁 인계받고 나서 다시 조선 수군을 만들려고 하자 선조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순신은 이제 배가 12척밖에 없으니 조선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으로 가서 권율 장군을 도우라. 이렇게 임금님의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순신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은 괜히 우는 게 아냐. 선조 임금 사랑한 게 바보라서 울었다. 임금은 신하는 무엇으로 사는가? 임금은 신하에, 신하는 임금의 사랑을 먹고 산다.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한번 돌아서서 웃어봐. 이 노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무효라는 노래의 가사를 개사한 것입니다. 누가? 제가 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이 말을 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이 12척의 배가 있다면 나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1000명의 사람 중에 999명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999명의 앞을 가로막고 나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있다면, 나를 믿어주는 동지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가장 자랑스럽게, 가장 당당하게 신념과 열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한 사람을 갖고 계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12척의 배, 그리고 장군의 지휘함 한 척, 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왜군을 무찔렀던 그 해전, 명랑해전의 역사가 바로 이 명문장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저는 요즘 건배제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신에게는 아직 하면 다른 분들은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 클럽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길게 하고 말을 장황하게 하고 많은 문장을 그 안에 넣는다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짧고 임팩트 있는 그 한마디 말. 그래서 저는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바위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버려야 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을 버려야 한다. 내 작은 이익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작은 이익을 버리고 내 사심을 버리고 나를 비우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질은 나를 비우는 것, 내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용서를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도자의 가치가 바로 우리 라이온스의 가치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저희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